1995년 한국 시리즈 오비베어스와 롯데자이언츠의 대결. 그해 하위권으로 시즌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 그러나 베어스는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고 7차전에 이르는 팽팽한 접전을 벌인 끝에 우승까지 차지하게 됐다. 모두의 예상을 깬 기적 같은 결과였다. 그런데 이 기적적인 순간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만 사나이가 있었다. 선수 생활 끝자락에 접어든 나이 40의 노장 투수, 원년 불사조 박철순이었다. 한국 프로야구 22연승의 기적을 만든 사나이. 팀의 우승과 자신의 선수 생명을 맞바꾼 사나이. 그러나 그는 4번 쓰러지며 5번 일어나 보였고 끝끝내 다시 마운드에 올라서서 인간 승리의 산 역사가 되주었다. 바로 영원한 불사조 박철순이다. 프로야구가 없던 시절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것은 고교야구 대회였다. 그러나 박철순은 이 시절의 기록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야구 선수로 대학에 왔지만 야구에도, 그렇다고 학교 생활에도 이렇다 할 마음을 붙이지 못했던 박철순. 그는 야구를 취미와 직업 사이에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그가 간 곳은 공군 야구단인 성무. 하지만 이곳에서 그는 인생이 달라지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재능을 일깨워주는 인생의 대선배들을 만난 것이다. 선배들의 가르침 속에 그는 기본기부터 착실히 다져나갔다. 그에겐 생각 이상의 재능과 소질이 있었던 것이다. 스스로의 재능을 발견한 박철순은 공식적인 대회를 통해 실력을 확인받게 된다. 78년 백호기 전국 야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모교인 연세대와 맞붙은 경기. 성무의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선 박철순이 당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던 최동원을 상대로 보기 좋게 승리를 쟁취해낸 것이다. 당시엔 최동원이 그리고 연세대가 최고의 강팀이었다. 하지만 그는 혜성처럼 나타난 투수였다. 성무 장단일의 첫 우승이 바로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백호기에서의 활약으로 국가대표에 선발된 그는 78년 할렘 국제야구대회에 참가, 뜻밖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쿠바를 꺾고 승리한 최초의 한국인 투수라는 기록을 남기게 된 것이다. 이듬해 한미 대학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선보인 퍼펙트 게임으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눈에 든 박철순. 그에게 미국 진출의 길이 생긴 것이다. 82년 국내로 돌아온 박철순. 당시 MBC 청룡에서 우선 지명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를 선택한 팀은 베어스였다. 그렇게 그는 메이저리거로서의 가능성을 접고 돌아와 본격적인 프로 선수 생활을 준비했다. 그래도 당시 선수 중 유일한 특급 대우 계약을 받은 상황. 그에겐 열정도 기대감도 그만큼의 희망도 커져만 갔다. 드디어 3월 28일 MBC전을 시작으로 프로 무대의 모습을 드러낸 박철순. 그런데 막상 공개된 그의 실력은 기대 이하였다. 미국이 탐냈다는 박철순이 겨우 이 정도라는 평이었다.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그에겐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4월이 지나자 드디어 제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한 박철순. 그에겐 변화구라는 무기가 있었던 것이다. 4월 10일 해태전을 시작으로 그의 질주가 시작됐다. 한 경기 한 경기 승리를 엮어나간 연승 행진이 여름을 넘긴 9월까지 계속됐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록 행진보다 오비베어스를 강하게 움직인 것은 따로 있었다. 그는 팀의 에이스가 해야 할 역할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강자에게도 천적은 있기 마련. 그에게도 유난히 곤혹스러운 상대는 있었다. 바로 산미 슈퍼스타즈였다. 당시 산미는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최약체팀.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철순만 만나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는 것인데,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연승행진은 계속됐다. 결국 그해 기록은 22연승을 포함한 24승. 미국과 일본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 기록이었다. 결국 그해 베어스는 정기리그 우승을 하며 한국 시리즈에 먼저 안착했다. 그런데 문제는 후기 리그였다. 박철순의 연승 행진 덕에 한 경기만 이기면 전후기 통합 우승이 가능했던 것. 9월 29일 대구 삼성전. 이 경기에서 이기면 통합 챔피언을 할 수 있는 상황. 그 어느 때보다 박철순의 활약이 필요했던 때였다. 그런데 경기 후반 번트 수비를 하던 중 허리가 이상하다는 것이 느껴졌다. 허리 이상은 생각외로 묵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경기가 끝날 때까지 표현할 수도 마운드를 내려올 수도 없는 상황. 경기마저 역전패를 당하며 그야말로 난감한 처지가 된 셈이었다. 지금부터 한국 프로야구 원년의 왕자를 가리는 코리안 시리즈 1차전을 중계해드리겠습니다. 결국 그의 한국 시리즈 1차전은 박철순이 빠진 상태로 시작됐다. 정규 시즌엔 베어스가 앞섰지만 박철순 없인 별 의미가 없는 성적이었다. 안타를 12개나 치고 연장전까지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3대3 무승부로 끝난 1차전. 앞으로 남은 경기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베어스 눈앞은 캄캄하기만 했다. 하막스 5타수 1안타. 2차전의 대승으로 분위기는 완전히 삼성으로 기울어 있었다. 이거 맞게 되는 하막스. 그러나 베어스는 뚝심이 있는 팀이었다. 이고 쳤습니다. 윤동균과 유지환의 활약으로 3대1로 앞서 나가기 시작한 베어스. 그러나 6회 초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삼성이 1사 1삼루로 철호의 역전 기회를 맞은 것이다. 베어스의 위기였다. 이 경기마저 내준다면 나머지 경기를 바라볼 수조차 없는 상황. 에이스 박철순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박철순 나오는데요. 그런데 박철순이 등판했다. 허리 부상으로 그토록 기다렸던 한국 시리즈 문턱조차 밟지 못했던 박철순이 나선 것이다. 사실 허리 부상 정도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철순은 스스로 떨치고 일어나야만 했다. 부상의 고통을 잠시 참기 위해 진통제를 맞은 직후였다. 진통제로 몸의 고통을 잊고 팬들의 함성에 마음의 고통을 지워야만 했다. 박철순, 그는 결국 1루 주자 정현발을 견제구로 잡아내며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기질을 발휘했다. 역시 박철순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독이 오른 삼성의 추격은 계속됐다. 하지만 이번엔 베어스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다. 진통제를 맞고 마운드에 올라선 동료가 있는 이상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던 것이다. 박철순을 중심으로 선수들은 하나가 됐다. 6회와 7회에 각각 1점씩을 추가해 점수를 더 벌려놓은 오비베어스. 8회에 삼성이 2점을 따라붙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미 베어스는 팀 전체가 탄력받은 공처럼 속도를 더하고 있었다. 결국 경기는 그대로 5대3으로 마무리. 베어스는 2차전의 대패를 설욕하며 시리즈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됨은 물론 에이스가 감수한 고통으로 인해 더욱 하나 되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 말이죠. 2점 승부가 투아웃이기 때문에 4차전 역시 초반부터 삼성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7회 말 무사 1, 2루에 또다시 구원 등판한 박철순. 제3구 천하의 박철순이라도 진통제로 고통을 참는다고 해도 이미 무너져가는 허리를 어쩔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우금다. 삼성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면서도 꿋꿋하게 공을 던져야만 했던 박철순. 그에겐 한 구 한 구가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었다. 이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6차전. 박철순은 선발 등판했고 양팀의 3대3 동점을 만들며 9회까지 다다랐다. 그런데 9회 초 1-3말루의 신경식이 밀어내기 볼넷으로 추가 득점에 성공했고 이제 타석에는 5번 타자 김유동 선수. 이어 타석에 들어선 김유동이 또 9회 말에서 반격을 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여기서 실점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높이에서 붙입니다. 자, 왼쪽 담장을 넘기느냐, 왼쪽 담장을 넘기느냐. 홈런! 좌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날려 순식간에 점수를 8대3으로 벌려놓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승패를 가로지르는 말루 홈런이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구로서 말이죠. 베이스볼 볼드로서 점수가 이제 9회 말 삼성의 마지막 공격. 자, 2사에 그러나 이미 승패는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쳤습니다. 투수키를 넘겼습니다. 유지현 잡았습니다. 러닝스로. 오비 비어스가 83년 한국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었다. 오비비어스가 꿈의 구현이라고 일컬어지는 코리안 시리즈 6차전도 승리를 장식을 해서 4승 1무승부 1패로 승리를 안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순간을 위해 참은 고통이었다. 무너져가는 허리를 억지로 붙잡아가며 온 힘을 다해 공을 던진 대가는 오직 이 순간뿐이었다. 하지만 우승을 위해 선수를 혹사시켰다는 이유로 감독은 거센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인간적인 도의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야구 선수라면, 적어도 그 팀을 대표하는 에이스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박철수는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잘 몰랐을 수도 있다. 이날 승리와 맞바꾼 부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사실 잘 몰랐을지도 모른다. (83년) 시즌이 시작됐다. 하지만 베어스의 주축 선수인 박철수는 그라운드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날의 부상이 좀처럼 회복되질 못했던 것이다. 승리를 함께 나눴던 동료들의 플레이를 관중석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박철수.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혼자 하는 재활훈련뿐이었다. 다 함께 합동훈련, 동계훈련 장소에 와서 혼자 하려니까 뭐랄까 외롭다 할까 외롭고 또 빨리 훈련을 빨리 해서 나야 되겠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조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혼자 하기가. 하지만 그에겐 의지가 있었다. 그는 그해 거의 모든 시간을 재활훈련에만 집중했는데 시즌이 거의 끝나갈 즈음 박철수는 1년 동안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팬 서비스 차원으로 마운드에 올랐다. 그런데 타자의 공이 하필이면 허리를 치고 나간 것이다. 그는 다시 쓰러졌다. 은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한 부상이었다. 그는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허리가 무너져가는 고통을 이기기 위해 머나먼 타지에서 혼자 몸부림쳐야만 했다.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선수 생활은커녕 정상적인 생활조차 기대하기 힘든 수준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어떤 순간에도 공을 놓지 않는 대한민국의 에이스였다. 보란듯이 일어나 걷고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스스로를 믿고 그는 끝끝내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선수로서도 재기하는 모습도 보여주길 원했다. 마운드를 떠난 박철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그는 재기를 준비했다.
바라고 원하고 노력하는 자에겐 기적이라는 선물이 주어졌다. 걷기조차 힘들 것이라는 주위의 예상을 뒤집고 그가 다시 마운드에서 펄펄 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86년 8월 9개월 만에 첫 승. 그리고 그는 그 해에만 13경기에 올랐다. 그에게 불사조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다. 88년 광고 촬영 중 왼쪽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것이었다. 허리에 이어 발목까지 야구선수의 생명과도 같은 부위였다. 불사조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 훨훨 날아야 하는 것이었다. 김성한 오른쪽 타석에는 김성한 스스로 땅에 닿지 않는 발꿈치를 재활훈련으로 극복한 후 다시 마운드에 올라선 박철순. 타자 한 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4번 타자 홍현우 투수리 제8구. 그는 90년 7월 해태와의 경기에서 완봉승을 기록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1500일 만에 완봉승. 박철순 스스로에게는 그 어떤 경기보다 감격스러운 순간일 수밖에 없었다. 무너져 내리는 허리를 바로 세우고 부러져버린 발목을 다시 맞추는 고통을 이겨내고 끝끝내 돌아온 에이스 박철순. 그에겐 남은 꿈이 있었다. 코참으로서 꼭 이뤄야 할 꿈이었다. 박철순 95년 그는 정규 시즌에서 9승을 기록하며 베어스가 한국 시리즈에 오르는 데 큰 힘이 되어주었다. 직선 타고 다시 1루에 최고참으로서 후배들의 모델이 되어준 것이다. 제6구 스트라우트 연속. 그리고 그 3만 관중 입장을 오비 베어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한국 시리즈. 오비 베어스로서는 13년 만의 출전이었다. 투앤투 주자 뒤입니다. 쳤습니다. 1차전은 먼저 롯데가 가져갔다. 그대로 완전히 꿰뚫었습니다. 히트앤드런 성공. 하지만 2차전 9회 말 김민호의 선구안으로 마지막 역전에 성공한 베어스. 극적으로 2차전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고 이후 경기는 3차전을 잡고 4차전을 내주며 롯데와 주거니 받거니 승부를 겨누던 상황. 이제 경기는 5차전에 이르렀다. 서로 뒤집고 뒤집히는 장군 멍군 경기를 펼쳐나가던 6회 베어스의 위기가 찾아왔다. 그런데 이때 관중 속에서 큰 외침이 들려왔다. 박철순을 부르는 소리였다. 네, 오비 팬들입니다. 자, 1루 쪽 센터. 결국 마운드에 오른 박철순. 82년 이후 13년 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였다. 강성호 8번 타자예요. 5차전 팀의 위기 상황에서 팬들의 부름 아래 그 모습을 드러낸 박철순. 9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는 팀의 최고참으로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무대였다.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는 김민호. 공 하나하나에 온 몸과 마음을 담아 포수를 향해 던지는 모습. 비록 객관적인 실력은 13년 전 그날만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13년 전 그날과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것이었다. 워낙 발이 빠르니까. 헬기에 또 한쪽 세 번의 승패를 나눠 가진 오비와 롯데가 마주한 7차전 경기. 잡혀 있습니다. 백 길게 잡고 있습니다. 인고의 세월을 겪어낸 대선배의 모습을 보며 베어스는 또다시 하나가 되었다. 3루 주자 김민호 1회부터 2득점을 성취한 베어스. 들어옵니다. 3회에 또다시 2점을 추가로 얻어내 베어스는 우승컵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3루 주자는 주자가 2, 3루면은 동점이에요. 이제 마지막 롯데의 공격. 앞에 땅볼입니다. 그러나 롯데는 전세를 뒤집지 못했다. 그대로 경기는 마무리되고 오비 베어스가 13년 만에 한국 시리즈를 제패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진짜 아주 기뻐하는 선수들 사이 박철순의 울음소리가 크게 터져나왔다. 팀에 대한 시상식 시간은 충분합니다. 잠시 진정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양 팀의 지난 고통의 세월이 한꺼번에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선수들은 박철순을 높이 들어올렸다. 이해의 우승은 그가 만들어낸 작품이라 할 만했던 것이다. 그렇게 그는 평생의 한을 풀고 선수로서의 마지막을
맞이했다. 프로야구 선수 생활 16년. 이제 스스로 마운드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다. 승리의 기쁨과 실패의 회한을 함께 나누던 팀 동료, 상대 선수들, 그리고 관중들.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는 박수는 에이스를 위한, 언제나 다시 일어나 다시 돌아와 주던 불사조 에이스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과 질타를 주셨던 팬 여러분, 그동안 많은 사람과 고통을 받았던 마운드를 떠나려 합니다. 그동안 많이 보내주신 신뢰와 사랑을 저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제 마음 속 깊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팬 여러분, 이제 저는 마운드를 떠나가지만 언제나 여러분 가슴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마운드에 마지막 입맞춤을 남기고 그는 그라운드를 내려왔다. 스스로 안녕을 구하는 이날을 위해 그는 지난 세월 동안 그토록 모진 고통을 감내했던 것이다. 집념일 수도 있었고 오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야구는 사랑이었다. 불가능을 이겨내고 혼신의 힘을 다해 일어나던 불사조 박철순. 우리는 그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기억한다. 그가 던진 것은 공이 아닌 마음이었기 때문이다.